예전에 쥐벨리죠. 구로 디지털 단지나 가산 디지털 단지를 개발했을 때 공장 일자리를 없애고 IT 관련된 일자리를 보급하겠다 해서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되냐라고 했지만 지금 세월이 흘러서 천지개벽했죠. 그 결과 사업성이 보존되면서 원래 재개발 재건축이 잘 안 되는 동네인데 나름 잘 추진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사례를 기반으로 2세대 개발을 또 하겠다. 근데 바이오, 의료, 핀테크, 로봇, AI 관련된 일자리를 서울에 다시 세팅하겠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죠? 지금 서울에 개발할 택지가 부족한데? 기존 일자리를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없애버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신규 거점이 될 거예요. 여기 굉장히 깜짝 놀란, 대놓고 이렇게 네. 지금 동북권 밀어주겠다라고 써놨죠. 네. 안녕하세요. 석연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핑크맨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해설 했었는데 이번 4월부터는 똑같은 서울시 도시계획이긴 하는데 2023년 업무계획입니다. 업무계획이어서 올해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 업무 계획을 기반으로 어떤 걸 중점으로 좀 볼지 이거를 지금 한번 쑥 보고 면밀하게 읽어보고 실제로 투자에 도움이 될 부분만 추려가지고 강의안을 좀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경희 연구소에서 2040 계획 해설 영상 들을 수 있으니까 꼭 여러 번 반복을 하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소개할 도시계획들이 해당 2040 계획을 근간으로 계속 퍼질 겁니다. 거기에 살을 덧붙이는 그런 계획들이거든요. 그래서 2040 계획을 정확하게 숙지하신 분들은 앞으로 배울 게 굉장히 좀 편안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사회복지 분야죠. 약자와의 동행을 통한 상생 도시를 마련하겠다 하면서 약자를 보듬고 응원하는 동행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겠다 해가지고 왜 사회복지 쪽 뭐 부동산과 관련이 있나? 예, 실제로 관련이 있는 부분만 좀 추려왔습니다. 추려왔는데 한 페이지 넘겨보죠. 예. 요즘 최근에 가장 이슈가 있는 게 이제 지난 그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 사건. 근데 그 이전엔 뭐가 있었죠? 그 이태원 참사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 슈퍼블록 골목들이 언급되면서 비좁은 골목, 네. 안전하지 않은 골목들을 정비 사업을 통해서 해체해야 된다. 이제 서울시가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고 그 이후에 장마로 인한 침수 사건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인명 피해까지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반지하 주택들을 개선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곳들이 정비 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성이 좋지 못한 곳들이죠. 그래서 재개발을 하려고 봤더니만 땅의 면적 대비 조합원의 수가 굉장히 많아서 사업성이 좋지 못해서 정비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곳들이 대부분이더라. 그래서 이제 계속 재개발을 하지 못하고 개별 필지 단위로 신축 빌라 사업 정도는 하고 이제 그런 곳인데 이런 이제 재해 문제로 인해서 이슈가 촉발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23년도 업무 계획에 취약계층의 반지하 주택을 좀 구제해야 된다 해서 올해 4,200호를 매입을 합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뭐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해서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이거 옛날부터 서울시가 했던 거예요. 민주당 정권이 있을 때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말했고 현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걸 지금 모아타운의 형태로 네. 명칭을 바꿔서 소규모 필지 단위 개발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걸 왜 오랫동안 설명드리냐면 이런 반지하가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지난 정권에서는 다 배제된 곳들이에요. 다 도시재생 사업시키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시켜서 정비 사업을 못하게 했던. 그러니까 사실은 사업성이 좋지 않으니까 아예 포기한 거죠. 그리고 벽 하나 그리고 그랬던 곳인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요. 여기도 전수조사 해봐야 된다. 될 곳은 밀어줘야 된다.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아마 전수조사 할 겁니다. 서울시가. 그래서 4,200여 호를 일단 매입을 하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 사례가 나왔다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이 사례에 맞게 다른 지역도 너네 모아타운 해. 내가 지정해 줄게. 아마 그렇게 홍보할 겁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다시 강의 안 돌아와서 보면은 무아주택 사업 조속하게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좀 희한한 게 지금 여기 보면은 자율주택 정비 사업 해가지고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공공사업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아주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약자의 동행을 통한 상생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서민주거 안정 지속 가능한 주거 공동체 서울시를 이렇게만 딱 봤을 때는 아, 임대주택 개발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근데 지금 여기서, 네, 여기다가 빌드업을 치고 있죠. 네, 재개발 재건축하겠다는 빌드업을. 네, 그렇습니다. 이걸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아, 지금 서울시가 행정하는 걸 지난 1년간 잘 보면 어떤 행정을 하고 있죠? 기회 주는 곳에 계속 주고 있잖아요. 네, 산술적으로 주지 않고 기회 주는데 집중적으로 주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가 되는 4,200호 매입해서 20개소 지을 만한 이게 사실 신규 거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주변으로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의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재건축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 전통시장 활성화 드디어 나왔네요. 지금 현재 전통시장 주변이 원래 재개발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보통 전통시장 주변으로는 땅의 용도도 좋지 않죠. 1종이나 2종 7층 이하나 정말 좋아봐야 2종 일반 주거지역 정도밖에 안 되는 곳들이 많죠. 그런 곳들의 특징이 뭐죠? 재개발 잘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통시장 주변 어떻게 하고 있죠? 만약에 전통시장을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시장 재건축이나 시장 재개발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게 안 되면요. 그 주변에 될 만한 필지만 걷어들여서 뭘 하고 있죠? 모아타운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전 정부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어요? 모아타운을 가로주택 정비사. 네. 네, 그걸 할 예정이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그 뉴트렌드 강의를 했을 때 도시재생사업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하면서 강서구 화곡 중앙골목시장 일대 해서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실제로 임장을 가보니까 여기 그 화곡 그 시장에서 이런 시장 정비 사업도 하고 여기 2바운더리거든요. 2바운더리에서 시장 정비 사업을 하더라고요. 복합 개발을 하고 2바운더리는 모아탄을 이렇게 지정해서 하고 이렇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보면은 다 2025 서울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는 도로 확보 계획도 다 있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도가 이렇게 무너진 지역에서 과연 도로 확보 계획이 있는 지역은 어떻게 개발될까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존 가로주택 정비 사업 모델을 오세훈 서울시장 방식으로 어레인지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완전 어레인지. 네, 그 제가 볼 네, 때는 설계를 잘했어요. 오세훈 네, 서울시장이.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안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재래시장 주변에 뭔가 용역 발주가 났다 하면은 이거 되게 민감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적어도 2026년까지는 유행이 되겠죠. 예, 유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활력 있고 매력적인 글로벌 선도 도시. 뭐죠? 일자리요, 일자리. 이게 드디어 이제 오리지널 거점 계획이에요. 일자리니까. 그래서 근데 생소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2040 생활권 계획에서 배운 그 내용이 기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40 계획 아직도 잘 숙지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꼭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면 동대문을 K뷰티 패션 글로벌 거점으로 조성하겠다. 이거 이미 2040 계획에서 이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 업무 계획에도 아주 디테일하게 있고 또 첫 장에 실려져 있는데 뭐죠? 결국은 동대문에 있는 무수히 많은 그 비주택 부분 상가들을 뭘 하는 거예요? 신규 거점으로 지정해서 거점 개발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고밀도 개발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 네, 그래서 청평화 시장 이런 것들, 부분 상가들, 네, 얘네들을 상가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K뷰티의 성지로 만들겠다. 고밀도 개발하겠다. 지금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러 군데 출장 다니면서 계속 고밀도 개발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랜드마크 타워 만들어서 여기가 거점이구나를 빡 인식시켜준다. 이제 그 계획이기 때문에 동대문을 K뷰티의 성지로 만든다. 패션의 글로벌 거점으로 두겠다. 그냥 후질근하게 3, 4층, 4, 5층짜리 건물로 짓고 끝내진 않겠죠? 거기에 구분 상가들 재건축을 하려면 안 그래도 조합원의 숫자가 많은데 용산 드래곤시티 같은 그런 멋진 건물들을 지으려고 할 겁니다. 예. 말 나온 김에 용산 드래곤시티 로드뷰 한번 보죠. 예, 네. 오랜만에. 용산역입니다. 예. 이거 보죠. 네, 요 앞에 있는 게 드래곤시티인데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죠? 네. 똑같아요. 동대문에 있는 단층 상가잖아요. 이 터미널 전자상가를 재건축을 통해서 드래곤시티를 만들었다. 당연히 인센티브 받고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이니까 그럼 이들이 이제 생활을 배우 주거지를 또 만들어줘야 되는데 배우 주거지 사업지로 낙점되는 곳들이 어딜까요? 제가 볼 땐 청구 역세권이나 신당 역세권 그쪽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을 통해서 땅값이 만약에 오른다면요. 2월 멤버십에서 소개한 지역들이나 어쩌면 창신, 숭인, 뉴타운 땅값이 오르면서 사업성이 보정되면서 몇몇 구역들은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은 이전 정부에서는 크게 그렇게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요. 대학교 캠퍼스 주변으로 일자리를 연계하는 개발을 하려고 하죠. 물론 이전 정부 2030 계획에도 계획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주력으로 실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현 정부에서는 이 캠퍼스와 일자리를 연계해서 뭐 바이오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거나 AI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거나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 점과 점을 잇는 그 축의 라인들을 우리 유심히 봐야 된다. 특히 홍릉 있죠, 홍릉. 동대문구 거기 있는 홍릉. 홍릉 주변으로 엄청난 고시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 정도 좀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도 그럴 것이 저희가 그 동부권 지역을 좀 많이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 보면은 이 서울 노원구 월계동입니다. 월계동에 보면은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광운대 역세권 GTX 신호선 개통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가 광운대 학교고 광운대 학교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모아타운 3차 월계동 500번지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모아타운이 명분이 캠퍼스타운 활성화 이런 개념으로도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도 같아서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유망기술 R&D 투자해서 바이오 의료 핀테크 AI 로봇 이렇게 나오네요. 네. 예전에 쥐벨리죠. 구로 디지털 단지나 가산 디지털 단지를 개발했을 때 공장 일자리를 없애고 IT 관련된 일자리를 보급하겠다 해서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되냐라고 했지만 지금 세월이 흘러서 천지개벽했죠. 거기 같은 경우 진짜 천지개벽해가지고 구로 디지털 단지와 가산 디지털 단지 인근의 땅값이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그 결과 사업성이 보존되면서 원래 재개발 재건축이 잘 안 되는 동네인데 나름 잘 추진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사례를 기반으로 2세대 개발을 또 하겠다. 근데 바이오, 의료, 핀테크, 로봇, AI 관련된 일자리를 서울에 다시 세팅하겠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죠? 지금 서울에 개발할 택지가 부족한데? 기존 일자리를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없애버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신규 거점이 될 거예요. 이런 네 가지 종목의 일자리를 집어넣을 곳. 즉, 서울에 마곡이나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곳들을 더 많이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상당히 중요하죠. 예. 네. 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청년 첨단 혁신축 해가지고 바이오리오 해가지고 아까 설명됐던 그 광운대와 이 홍릉 그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조만간 이 홍릉 쪽으로 의미 있는 고시원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지벨리 구루 쪽에는 또 핀테크 이게 또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여의도와 또 연결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중간 거점에 용산 광역거점이 있는 거. 예, 네. 그리고 로봇 뭐 이것도 보니까는 양재, 삼성, 수석, 운정 이렇게 해서 미래융합 혁신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래 네. 2030 계획에서는 양재는 그렇게 중요한 거점이 아니었는데 지금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은 양재를 포함해서 그래서 AI 관련된 로봇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작년부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아래쪽에 택지 개발의 명분은 더 실리겠죠. 예. 네.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되고 여기 굉장히 깜짝 놀란 대놓고 이렇게 네. 지금 동북권 밀어주겠다라고 써놨죠. 네. 성동 도봉은 뭐 예전부터 계속 서식단에서 계속 강의를 했던 곳이죠. 그래서 이런 거점들 다 거점이죠. 근데 이거 대중이 보기에는 왜 이런 데를 얘기해 주지? 라고 하지만 도시계획 만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다 거점이다. 그래서 이 중심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시드큐브 창동 같은 경우는 거의 공사가 끝나가는 느낌입니다. 예. 네. 성동 같은 경우는 저게 그 장안평 역세권에 중고차 매매센터 거기 재개발을 얘기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되고 여기서 동대문이 좀 특이하게 한양수자인 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아파트인지 이렇게 좀 자세히 L65 이렇게 사진을 3인방이죠. 네. L65 청양 네. 역세권의 L65 3인방. 네. 그래서 청량리 광역 중심지에 있는 그 아파트구나라고 이렇게 좀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이랑 또 연결되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또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번 파트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파트에서 더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